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6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 수업에 이어 이번 2차시 수업에도 교과서를 통해 여러분들 앞으로 2주 남은 기말고사 대비한 선생님이 요약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8페이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뚜렷한 원칙을 세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특성을 존중합니다.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인의 적성, 능력, 취향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사회적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외면적 가치보다는 내면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이나 권력과 같은 외부적 가치에 치중하다 보면 내면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만족스러운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사회규범을 준수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지키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넷째, 스스로 설계합니다. 개인은 독특한 개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주위 사람들의 충고는 참고하되 자신의 개성이나 가치관을 고려하여 자신의 힘으로 진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단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조급하게 한 번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폭넓은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설계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왼편에 진로계획 수립 원칙에 대해서 6가지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개인 특성 존중, 두 번째 내면적 가치 존중, 세 번째 사회규범 준수, 네 번째 스스로 설계, 다섯 번째 단계별 계획 수립, 여섯째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설계. 이 6가지 요소인 진로계획 수립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62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업의 종류 이 파트는 여러분들 수행평가에도 선생님이 출제를 했었죠. 자, 출자의 용어 정리를 하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일, 기업의 분류는 출자 방법에 의한 분류, 규모에 의한 분류, 업종에 의한 분류, 법제도에 의한 분류. 업종에 의한 분류는 또 광업, 공업, 상업, 금융업 등이 되고 법제도에 의한 분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형태로는 사기업은 개인기업, 공동기업이 있고 공동기업에서는 또 소수공동기업, 다수공동기업, 특수공동기업으로 나뉩니다. 자, 개인기업은 이제 개인상인, 자, 소수공동기업은 합명, 합자, 유한회사, 다수공동기업은 주식회사가 되겠고 특수공동기업은 협동조합, 상호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기업은 국영기업, 지방공영기업, 공단이 되겠고 공사합동기업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출자 방법에 따른 기업의 분류는 사기업은 출자자 수에 따라 1인 출자의 개인기업과 2인 이상 기업의 다수 출자의 공동기업으로 나뉩니다. 개인기업은 개인 한 사람이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보통 경영자와 출자자가 동일한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경영상의 이윤과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 단독으로 지므로 단독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공동기업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인적, 물적 요소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행위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출자자 수가 비교적 적어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소수 공동기업과
출자자 수가 비교적 많아 자본 조달에 중점을 두는 다수 공동기업으로 나뉩니다. 소수 공동기업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으며 다수 공동기업에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등이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63페이지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공사 합동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여 운영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겠습니다. 공사합동기업으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혼합한 형태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 형태로 공공의 이익과 사기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IBK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이 공사합동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에 따른 기업의 분류로는 우선 대기업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면 대기업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생산량과 매출액이 많고 상시 근로자 수가 많아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량 구입과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나 운임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는 대기업은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경영이 전문화되어 신용도가 높아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높은 급여와 좋은 복리후생으로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규모가 커서 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시장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어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시장의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설비 변경과 제품 전환이 쉬워 기계화, 표준화, 대규모화가 어려운 제품 생산에 유리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아 조직의 활동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업원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본이 영세하고 업체 수가 많아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신용도가 낮아 자본 도달 및 판매 활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취약한 복리후생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 중소기업 규모는 넘었으나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중견이라 할 수 있는데 중견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니까 대기업 다음이 중견이고 중견 다음이 중소기업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교과서 73페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에 대한 이해인데 자, 제조업의 이해에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의 정의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말합니다.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재화는 인간 생활에 효용을 주는 유형의 상품으로서 재화의 종류에는 자유재, 경제재가 있는데 자유재는 공급이 거의 무한되어서 매매 또는 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경제재는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이어서 C.G. 클라크 영국의 경제학자로 1940년대에 발표한 경제진보의 여러 조건에서 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고 1인당의 실질소득 수준은 1차 산업이 가장 낮고 3차 산업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산업 간의 생산성 차이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촉진 요인이라 설명합니다. 자, 이어서 제조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는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자원이나 원료의 인위적인 가공을 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조의 목적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1913년 자동차 생산하는 기계식 자동차의 모습이고, 최근에 2015년 자동차의 생산 모습은 자, 기계식 자동차에 비해 자, 센서나 이제 전자 제어 장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편의성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자, 제조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가 제시한 산업 분류에서 제조업은 제1차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를 인력이나 기계 등의 힘을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제2차적 생산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은 제2차 산업에 속하며 여기에는 광업, 건설업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경공업은 초기의 경공업은 생산 과정에서 단순한 생산 수단을 이용하고 수공 재능이나 섬세한 주의력을 위주로 하는 산업을 의미했지만, 요즘의 경공업은 제품의 중량이 부피에 비해 비교적 작고 자본이 적게 드는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의미합니다. 경공업의 종류에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중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 제품, 의복 및 모피, 가죽 및 신발, 목재 및 나무 제품, 인쇄 및 기록 매체, 고무 및 플라스틱, 가구, 기타 제조업 등에 해당됩니다. 자, 이어서 74페이지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재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가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조 공정은 대규모 본업에 의한 제품 생산을 하는 과정이나 정도를 말하고, 자, 경공업의 종류로는 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경공업이고요. 자, 이렇게 자, 섬유로 이렇게 옷 제작하는 것도 경공업, 자, 이렇게 가구를 제작하는 것도 경공업, 이렇게 구두를 제작하는 것도 경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공업은 시설 투자비가 중화공업보다 적게 드는 것이 특징이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력으로도 생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과 자본이 부족하고 산업 발전이 늦은 저개발 국가에서도 발달합니다. 자, 중공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중공업은 기계, 금속,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등과 같이 부피에 비하여 비교적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제조하는 공업 분야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화학공업은 석유화학, 화학비료, 화학섬유 등과 같이 제조 공정 중 주요 부분에 화학적 변화가 이용되는 공업 분야를 말합니다. 중화공업의 종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중 펄프 및 종이, 석유정제, 화학제품, 의약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량,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기타 운송 등의 장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중화학공업의 종류의 예로는 자, 이렇게 가전이나 이런 이제 자, 중화학공업 이런 이제 기름 원유 생산하는 원유로 수입해와서 이제 화학 공정을 통해 이제 기름을 만들어내는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나 이제 이런 이제 항공유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중장비를 만드는 이제 생산 라인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자동차 만드는 것도 이제 중화학공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크죠. 물건들 자체가 크고 어렵고 만들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며 고도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력 수요가 많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집약적 경공업, 자본집약적 중화공업, 기술집약적 중화공업으로 발전하였죠. 자, 이어서 76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학습하기 앞서 용어 정리를 할 텐데, 생산의 4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입니다. 토지는 토지 그 자체 외에 강석, 석유, 산림 등 일체의 자원을 포함하고, 노동은 생산을 위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말하고,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는 데 드는 돈을 말하고,
경영은 생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을 말합니다. 물리 화학적 변환을 보면 일련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물리적 형태나 기능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의 변형에 의해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형태나 기능은 가공 조립 과정을 통해, 화학적 성질의 변화는 제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제재는 돈이나 노력을 지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인간 생활에 효용을 주는 유형의 상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은 원료나 다른 제품에 세공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일을 말하고, 조립은 여러 종류의 부품 구성재를 모아 조립하여 보다 큰 구성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산 및 생산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6페이지입니다. 생산은 인력, 재료, 기계, 자금 등과 같은 생산 요소 결합을 통해 유형, 무형의 경제재로 변환시킴을, 자, 경제재 설명 있죠? 여기 왼쪽에 가치를 부과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를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과정을 통해 제품으로 변환하여 가는 과정을 생산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자, 투입, 변환 과정, 상출 과정을 통해 생산활동이 되는데, 투입에 필요한 것은 생산 요소, 인력, 재료, 기계, 자금, 변환 과정이 필요한 가치 창출 과정은 물리, 화학적 변환, 가공, 조립, 제조가 되겠고, 마지막 상출은 경제재,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품 생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품의 생산 방식은 산업 분야별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요소를 확보 및 가공, 조립, 제조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제품 생산 과정의 순서를 알아보면, 우선 첫 번째 제품 개발은 시장 요구 및 수요 예측을 말하고, 제품 아이디어 창출하고 도면 설계 및 제작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생산 요소 확보는 필요한 원자재 구입과 검사를 하고, 필요한 기계 구입과 검사를 하고, 인력 배치 및 자본 조달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부품 가공은 가공 기술을 활용한 가공, 공정 검사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부품 조립은 공정별 작업 순서에 맞게 조립하고, 조립 공정별 기능 및 성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로 제품 완성 검사는 완성품 완성 검사, 완성품 품질 검사가 있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면 제품을 완성시키고 검사까지 해서 분량을 다 걸러냈으면, 자, 제품 출하를 해야 되겠죠. 자, 물건 만드는 이유가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겠죠, 소비자한테. 자, 제품 포장, 출하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77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페이지는 제품 개발에 대한 설명인데, 자, 제품 개발에 앞서서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은 1단계로 아이디어 창출 및 심사가 되고, 2단계로 콘셉트 개발 및 테스트가 되겠고, 3단계로 마케팅 전략 수립이 되겠고, 네 번째로 사업 분석이 되겠고, 다섯 번째 제품 개발이 되겠고, 여섯 번째 시장 테스트, 마지막 일곱 번째 상품화를 통해 제품 개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은 상품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을 말합니다. 자, 지금 77페이지 교과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수요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개발자의 새로운 발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심사한 뒤 콘셉트 개발 및 콘셉트 테스트,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분석, 제품 개발, 시장 테스트, 상품화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생산 요소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면, 생산 요소 확보는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최적의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만 처음 계획했던 제품이 제조될 수가 있겠죠. 자, 부품 가공은 원자재가 제조 과정 속에서 형상이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으로 다음 두 가지 과정을 꼭 실시해야 부품 가공입니다. 첫 번째, 가공 기술을 활용한 가공으로는, 자, 가공 기술 활용 가공에는 크게 외형 성형, 성질 향상, 표면 공정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조 공정은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되는 작업으로 주물의 설계, 주조 방안의 작성, 모형의 작성, 용해 및 주입, 제품으로서의 끝 손질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분말 야금 공정은 분말 재료를 가압하여 성형하는 소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소송 가공은 재료의 외력을 가하여 영구 변형을 주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압연, 압출, 단조, 전단, 인발, 프레스 가공, 드로잉 등의 가공 기술 등이 있겠습니다. 절삭 가공에는 절삭 공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깎아내어 원하는 형상의 금속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외형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의 형태와 크기, 성질 등을 원하는 제품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초기 재료의 상태에 따라 주조 공정, 분말 야금 공정, 소송 가공과 절삭 가공의 공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자, 이런 주조 공정, 분말 야금 공정, 소송 가공, 자, 절속 가공이 부품 가공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 성질 향상, 열 처리와 같이 재료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켜 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공정을 형질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품 생산 방식은 시장 수요, 생산 변환 과정,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습에 앞서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는 주문 생산, 계획 생산이 있는데, 주문 생산은 납품 생산, 춘복 등이 되겠고, 계획 생산은 시장 생산, 기성복 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양복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유명 제조사에서 만든 매장에 파는 양복을 사게 되면 이미 그 회사에서는 치수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양복을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인 경우에는 계획 생산. 자, 여러분들이 체형에 딱 맞게 나는 맞춤 양복점에 가서 개인이 하시는 양복점에 가서 따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일일이 재고 만드는 양복은 주문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계획 생산과 주문 생산의 차이를. 자, 품종과 생산량의 차이는, 품종은 많고 적고, 생산량도 많고 적고의 이런 이제 분류를 통해, 품종이 적으면서 생산량이 많으면 소품종 대량 생산, 품종이 많으면서 생산량이 적으면 다품종 소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산 흐름에 따른 유형은, 프로젝트 생산인 경우에는 반복성 1회, 생산기간 길고 연속성 1회고, 단속 생산인 경우에는 반복성이 적고 생산기간 짧고 연속성이 단속이고, 연속 생산인 경우에는 반복성이 많고 생산기간이 길고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수요의 특성에 따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형태로 수요 예측 혹은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가에 따라서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문 생산은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이 시작되는 방식이고, 주문에 의해 제품의 사양, 생산량, 납기 등 대부분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재고의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 생산은 미래의 수요를 생각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한 후 미리 제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을 때 재고의 위험 부담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요 형태에 이어 품종과 생산량의 차이에 의한 제품 생산 방식은 품종의 많고 적음의 차이, 생산량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 다품종 소량 시스템, 소품종 대량 시스템, 표준품 대량 시스템 구분. 자, 이렇게 쌤이 방금 전에 설명한 품종과 생산의 차이 오른쪽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품종과 생산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산 변환 과정의 특성과 따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흐름, 원재료나 부품이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연속되는가에 따라 프로젝트 생산, 단속 생산, 연속 생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산은 선박, 고속도로, 항공기와 같은 대규모의 단일 제품 중심의 공정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생산 설비가 이동하면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반복성이 없는 일회용 생산을 말합니다. 생산시설의 규모가 크고 생산기간이 장기간이며 많은 생산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프로젝트 생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 생산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끊어졌다가 다시 진행되는 생산 방식입니다. 맞춤형 생산 혹은 소규모 가구 제작업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연속 생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투입에서부터 흘러가는 순서대로 생산 라인에 따라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자, 생산 라인의 시작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연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제품이 완성되는 것이 연속 생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6월 4주차 온라인 수업에는 2주 남은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선생님이 빠르게 교과서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펼치고 오늘 선생님이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 2주 뒤에 기말고사에서 좀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